앞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상대편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돈을 함부로 쓰거나 했을 경우에 꼬투리가 되고 빌미가 되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에 더불어서 이 형사 고소까지 좀 남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형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처벌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은요,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친족상도례가 뭡니까? 가족 간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친족상도례에 관련된 규정들이 민법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존속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선시대부터 좀 이어진 가족 간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사상들이 좀 녹아있는 조항이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경제 공동체였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돈을 쓰고 부모가 자녀와 어떤 경제 공동체가 되고 동거하는 친족끼리 모든 자산을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시절에는 이 법이 뭐 위헌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었는데 현재는 좀 다릅니다. 현재는 가족 간이라도 동거하는 부부 간에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죠. 사실 그래서 이 친족 상도례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굉장히 있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요즘에는 니꺼 내꺼 하면서 재산을 좀 같이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또는 부모지간에 돈을 훔쳐간다거나 사업상 같이 일을 하다가 큰 돈을 횡령을 해간다거나 그런 일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친족상도례가 있었던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뭐 횡령이나 사기죄, 뭐 절도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박송 씨의 경우에는 친형이 횡령 범죄를 좀 일으키면서 부모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부모지간에는 친족상도례 제1항이 적용되어서 죄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법문상으로는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사건을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거의 해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조항이 친족상도례 조항이 폐지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 폐지가 됐냐? 24년도 6월 27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다기보다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건데 이 헌법 불합치를 받은 시점부터 그 이후에 생긴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아니게 된 거예요. 24년도 이후에 가족 간의 횡령 범죄가 있었다, 절도 범죄가 있었다, 사기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엄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들끼리의 범죄와 똑같이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동거 친족인데 그렇게까지 수사도 하는 게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가족들 등쳐먹고요 가족들 돈 횡령하고 절도하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극한에 놓여있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족상도례가 어떤 족쇄가 되어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없고 민사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헌법재판 사건까지 간 사례도 파렴치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분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였어요. 조카. 이 사람을 삼촌이라는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삼촌과 이 조카는 같이 사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고소를 했는데 친족상도례가 발목을 잡아서 공소권 없음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사기도 당했는데 공소권 없음, 아예 수사를 할 수가 없다 판단을 받았으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했던 그런 사례였어요.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부모가 70대였는데 70대 부모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아들이 담보대출 받고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횡령이나 사문서 위조 이런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행위인데 과거에는 친족상도례로 인해서 이걸 처벌하지 못했어요. 제가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민사적인 어떤 조치 외에 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친족상도례라서 형사 조치는 좀 어렵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경우도 형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처벌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본 적이 있죠. 사기결혼을 당한 다음에 법률상 혼인 관계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뭐 연예인분들 중에서 그렇게 사기결혼 당하고 친족상도례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는 사기로 고소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어떤 폐물이나 예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꽤 비싼 게 있단 말이죠. 시계나 뭐 롤렉스 이런 것들 꽤 비싸잖아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막 가져가 버린 경우, 물론 이게 이혼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서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득으로 보고 나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으니까 재산 분할 비율에서 더 높은 비율을 얻을 수는 있었는데 기분이 매우 나쁘죠. 앞으로는 이거를 절도로도 실제로 고소할 수도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치졸하게 가전 가구들,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들고 가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 자제해야 되겠죠. 이제 친족 상도례가 아니게 됐으니까. 단점은 뭘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회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거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상대편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돈을 함부로 쓰거나 했을 경우에 꼬투리가 되고 빌미가 되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에 더불어서 이 형사 고소까지 좀 남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결혼 기간이 기니까 그 중에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단절돼서 살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횡령이라고 구성을 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혼인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지간도 비슷하겠죠. 조목조목 따질 수 있을 만큼 금전거래가 딱딱 떨어지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기존에 없었던 고소고발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다. 또 상속과 관련해서 형제지간의 분쟁이 고소고발까지 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예상되는 어떤 법률 분쟁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개인의 재산을 좀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폐지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이 금전 고래로 인해서 형사 고소고발 당하는 사건까지 좀 비화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가족지간이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내가 이 돈을 왜 받고 왜 썼고 왜 줬는지에 대해서 증빙을 좀 남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간단한 소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친족상도례 그리고 이 친족상도례의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재밌게 여러분들 댓글 읽어보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변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고소의 기술. 지금 고소를 당한 일이 있거나 피해를 입고 누군가를 고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 책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